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축구로 번진 선거입니다. 경남FC 얘기죠? 그렇죠. 오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4차 상벌위를 열고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도 그렇고 아무래도 내일이 보궐선거니까 여야 대치구도가 그야말로 극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 제재금이라면 센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상별 규정을 보면은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또는 이제 무관중 홈 경기 또는 연맹이 지정한 제3지역 홈 경기 개최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 이렇게 징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2천만 원 제재금 부과 이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징계인 승점 감점은 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관중 홈 경기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좀 약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남FC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유를 보면은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경호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점이 고려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뭐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의 조치가 좀 더 취해지지 않은 점 이걸 이제 이유로 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경기장 안에 유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인 인력만이 이제 제재에 나섰다 이 점도 고려를 했다고 하고요. 장내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렇게 좀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본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한 걸 쭉 열거했는데 하지만 뭐 승점 감점 정도의 중징계는 아니다 그건가요? 이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어쨌든 제지했다는 점이 또 참작이 됐고요. 예. 또 이제 구단 사무국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다수의 이 운동원들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점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구단이 직접 나서서 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이 중징계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건데요. 예.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행위에 있다. 이렇게 봤다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쪽은 뭐 선관위에 물어보고 문제 없다고 해서 갔다고 자꾸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선관위는 이제 장외에서 유세를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이제 그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장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측은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서 유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이 자유한국당 측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정미 대표와 창원 LG 농구 경기장에서 이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하고 지지 호소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내로남불이다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잠깐 여영국 후보 이름이 들어간 머리띠를 착용한 일이 있는 건 사실인데 바로 이제 벗어서 문제가 될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안에서는 LA 세이커스의 안내에 따라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경남FC와의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도 선관위는 이 농구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축구 대 농구 뭐 이런 극한 대결 구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발언이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그 경남 창원 지원 유세에서 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의당이 노회찬 정신을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자랑할 바는 못 된다. 돈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은 정의당이 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죠. 당장 뭐 일베 등의 어떤 극우 세력이 내뱉는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만 혈안이 냈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정의당은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측은 뭐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뭐 이 발언을 철회한다든지 뭐 사과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총선까지 좀 이런 극단적 구도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내일이 투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마약도 유전무죄입니다. 그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투약 혐의 뉴스죠? 그렇습니다. 이 SK그룹의 창업주의 손자인 최모 씨가 지난해 3월에서 5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등을 구매해서 투약했다 이런 혐의가 있는 건데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구입한 대마를 주로 집에서 피웠다면서 투약 혐의를 다 인정을 했고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또 더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대가 3세인 정모 씨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앞서 지난 2월에 구속돼서 검찰에 송치된 이 공급책 이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도 뭐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벌가 자제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이제 뭐 어떤 이런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더 많은 구매자가 있다는 첩보도 있고 하니까 이 이모 씨로부터 이모 씨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구속영장 신청 이렇게 전했는데 왜 유전무죄라고 했나요? 이 현대가 3세 정모 씨는 한 달 전쯤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이 정모 씨가 소속된 회사도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 경찰은 정모 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여기에 다른 사례들이 언급이 되면서 뭔가 경찰이 재벌가 자제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이제 제기가 되는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가 뭐예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 사례인데요. 예. 과거 2015년 11월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었는데 2017년 6월에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또 같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의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또 황하나 씨는 2011년에 대마를 피운 혐의로 또 적발을 됐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도 인터넷 등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